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노무아입니다. 오늘은 신예지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어젯밤 시장에는 AI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엔비디아와 인텔의 합작 소식에 이어 또 다른 대형 투자 소식들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지난 금리 인하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책사라 불리는 스티브 마이런 신임 연준 이사가 이제 지금 미국 금리가 중립 수준보다 약 2%포인트 높은 수준이라며 추가적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힘입어 투심은 힘을 얻었고요.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시황 신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동반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2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14% 오른 46,30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4% 상승한 6,693.75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7% 뛴 22,700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인공지능 테마에 불이 붙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7이 호평을 끌어냈다는 평가에 기술주의 투심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자세한 히트맨 열어서 오늘 미증시 종목별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M7 중 엔비디아는 3.93% 오른 183.61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엔비디아가 챗 GPT 운영사인 오픈 AI에 최대 1,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쏠린 겁니다. M7 주가는 엇갈린 채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4%대 상승하며 아이폰 17 수요 호조 소식에 주가가 올랐고 테슬라도 1.9%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67% 하락했고 메타는 1.6%, 아마존도 1.6%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라클은 이날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오라클은 이달 들어 45%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상승세를 제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챗 GPT 업체 오픈 AI에 최대 1,000억 달러, 하나로 약 139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2일 현지 시간 자사 AI 반도체로 구성된 데이터 센터를 제공해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들을 짓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기가와트짜리 엔비디아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세계 1위로 우뚝 선 시발점이 된 것은 오픈 AI였습니다. 오픈 AI는 비싼 엔비디아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 반도체 개발에 나섰지만 여전히 엔비디아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10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함에 따라 엔비디아는 3,500달러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는 비만 치료제 개발업체 메세라를 인수한다고 현지 시간 22일 밝혔습니다. 인수 규모는 최대 73억 달러, 하나로 약 10조 1,600억 원에 이릅니다. 화이자는 자체 개발에 나섰던 비만 치료제 다누글리프론의 임상시험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인수와 합병을 통한 비만 치료제 시장 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메세라는 여러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경쟁사의 약물보다 투여 횟수가 적은 주사제를 보유하고 있는 등 여러 실험적인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2일 경제 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버크셔 대변인은 BYD 지분의 전량 매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버크셔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BYD 지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버핏은 BYD 사업 초기인 17년 전 고 찰리 먼거 주회장의 강력한 권유로 BYD에 처음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버크셔는 TSMC 지분도 매입 불과 몇 달 만에 대부분을 매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BYD가 자초한 중국 전기차 가격 전쟁이 심화되면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임산부가 타이레놀을 복용할 경우 태아의 자폐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미국 정부의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21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타이레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열 진통제로 지금까지는 임산부가 복용해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M7 종목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베팅하면서 세계 최대 AI 인프라 구축을 시동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GPU로 구동되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기로 하면서 인공지능 산업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다음 소식,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 주가가 현지 시간 22일 자사의 최신 아이폰 17 시리즈 초기 판매 호조에 입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분석가는 수요 추이에 긍정적으로 놀랐다며 아이폰 17의 수요가 작년 아이폰 16보다 10에서 15% 정도 앞서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올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을 넘어 로보택시를 확장할 거라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전문가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에서 5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포터 분석가는 중국 기업들이 조립 측면에서는 테슬라를 앞지르지만 인공지능 기반 기계 및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훨씬 앞선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M7 이슈 살펴봤는데요. 미증시 전반적으로 기술주 강세와 AI 투자 기대감에 힘입어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가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오픈 AI 투자 소식과 애플과 테슬라의 개별 호재가 상승을 이끌었으며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는 일부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향후에는 연방정부 셧다운 여부, 10월 초 고용지표와 물가지표 발표, 연준의 금리 결정 등이 주요 변수로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흐름 살펴봤는데요.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라는 이벤트를 무사히 소화해내면서 이번에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 주요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기업 준비하셨을까요? 네, 서울 강남거리 곳곳에는요, 성형과 피부관리 체험을 받으러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온 젊은 여행객들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K-뷰티 체험을 위해 한국을 오고 있죠. 이 현상을 뒷받침하는 기업이 바로 클래시스입니다. 단순한 의료기기 제조사가 아니라 K-뷰티 혁신을 주도하며 MZ세대와 글로벌 시장까지 아우르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인 슈링크와 울세라 장비는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실제 조사 결과 한국 방문 목적 중 피부와 리프팅 관리 체험이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클래시스는 단순 장비 판매를 넘어 글로벌 K-뷰티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클래시스는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K-뷰티 중심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고, 또한 MZ세대의 취향에 맞춰 비대면으로 간편하면서도 효과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의료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MZ세대는 트렌드와 경험, SNS 공유 가능성까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클래시스는 여기에 맞춰 리프팅 장비와 시술 콘텐츠를 제공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셀프 뷰티나 미용 체험기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기술력과 연구 기반입니다. 슈링크는 초음파를 이용한 비침습적 리프팅 장비이고, 울세라는 하이포 기반의 리프팅 장비입니다. 임상 연구와 안전성 검증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고, 의료기관과 협업해 실제 시술 사례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죠. 이 기술력 덕분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에도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의료 인증과 안전성 평가를 거쳐 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단순 장비 판매를 넘어 브랜드 경험과 확장 전략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시술 지원을 제공하고 MZ세대 맞춤형 체험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전시회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글로벌 마케팅 역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술, 경험, 트렌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전략으로 K-뷰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의 성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K-뷰티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의료기기와 과학적 근거를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사례를 만들어냈죠.
둘째는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NS와 체험형 콘텐츠, 비대면 경험을 통해 브랜드 친밀도와 충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진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 등 주요 시장에서 인증을 완료하며 K-뷰티 장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단순한 의료기기 회사가 아니라 K-뷰티의 혁신을 선도하고 MZ세대와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기업입니다. 기술력과 연구 기반, 소비자 경험, 글로벌 전략이 맞물리면서 K-뷰티 트렌드 전반을 흔드는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기업 소개드렸습니다. 네, 의료를 넘어서 이제 K-뷰티라는 트렌드까지 잠식하고 있는 회사 클래시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이슈들도 짚어봐야죠.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 소개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오늘장 경제 이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관련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프리마켓에서 9만 전자를 터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정규장에서 장 초반 8만 5천 원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거대 기술 기업 호조스에 힘입어서 이틀 연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같은 시각 시가총액도 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시각 삼성전자 시총은 500조 8,014억 원을 나타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5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7월 31일 이후 약 1년 2개월 만입니다. 키움증권은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11조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보면서 목표 주가를 10만 5천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다음 소식 SK텔레콤 관련 뉴스입니다. SK텔레콤이 지난달 고객 2천만 명의 휴대전화 요금을 인하하면서 생산자 물가도 일시적으로 하락했습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20.12로 전월보다 0.1%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수는 6월과 7월 2달 연속 오르다가 석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26.2%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문희 한은통계팀장은 SKT가 8월 휴대전화 요금을 인하한 영향이 컸다며 개별 품목 기여도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이동통신 서비스 하락분이 총 지수를 0.24%포인트 정도 하락시킨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동통신금 인하가 없었다면 생산자 물가 총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월 동월 대비 0.9%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 셀트리온 관련 뉴스입니다. 셀트리온이 미국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 계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인수는 미국의 의약품 관세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됐습니다. 셀트리온은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릴리와 약 4,600억 규모의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공장 인수 대금을 포함한 초기 운영비 등 비용으로 7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인수 공장 내 유효 부지에 생산시설 증설을 추진할 예정으로 최소 7천억 원 이상의 추가 투자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공장 인수와 증설에만 최소 1조 4천억 원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 블랙록 관련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는 22일 미국 뉴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치와 경제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며 향후 한국의 경제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랙록은 현재 운용자산 규모가 12조 5천억 달러, 한화 약 1경 7조 원에 이르는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xAI 등과 함께 AI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성해 글로벌 차원의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이날 블랙록과 AI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MOU에는 국내 AI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인프라 협력을 논의하고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법을 함께 모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향후 5년간 아태 지역 AI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공동으로 준비하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있었던 뉴스까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지난 증시 흐름과 경제 뉴스 그리고 인물 이야기 같은 거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고지일 뿐 해당 종목 가치 상승의 하상폭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전국의 축제, 맛집, 전시, 그리고 핫플레이스까지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디와 함께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경상북도 문경 세제도립공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앵커님들 좋아하는 과일 있으신가요? 저는 과일의 대표는 아무래도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지 아나운서 어떤 과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동남아 과일인 망고를 좋아합니다. 둘 다 참 맛있는 과일이죠. 저는 오늘 사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을의 대표 과일 사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문경하면 빠질 수가 없죠. 빨갛게 물든 사과가 가득한 문경에서 축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2025 문경 사과축제입니다. 네, 저는 사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문경에 이렇게 사과를 주제로 한 축제가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안 것 같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주 흥미로운데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2025 문경 사과축제는 10월 18일 토요일부터 10월 26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후 6시까지 열리는데요. 장소는 문경 세제 도립공원 일원이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가을 여행 계획하고 계신다면 약 한 달 남은 문경 사과축제 즐기러 경상북도 문경으로 떠나보는 것 어떠실까요? 저도 네. 지금부터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문경 사과축제는 특별한 캐릭터가 있다고요? 네, 바로 사과빛을 담은 예쁜 빨간 머리색을 가진 백설공주입니다. 문경 사과축제 백설공주는요, 새 왕비에 의해 쫓겨나 주훌산에서 사과 농사를 하던 난쟁이들을 만났습니다. 왕자의 도움을 받아 성으로 다시 돌아왔지만요, 백설공주는 달콤한 문경 사과의 맛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문경 사과축제에서 백설공주를 사로잡은 바로 그 문경 사과를 직접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백설공주 하면 약간 서양의 풍경에서 뛰노는 그런 장면만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굉장히 재밌게 각색을 해서인지 문경에서 뛰놀고 있는 백설공주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저절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혹시 축제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소개해 드려 볼게요. 먼저 개막식 및 축하 공연입니다.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문경세제 야외 공연장 일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한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유진, 김용빈, 손태진, 안성훈 총 4명의 아티스트가 축제 시작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5 문경 사과축제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사과 따기 체험입니다. 매년 문경 사과농민은 맛과 품질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사과 따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참 많습니다. 체험 전에는 반드시 농가에 연락 후 방문을 해주셔야 하고요. 농장에 연락을 해서 사과 수확의 즐거움을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문경 사과하면 감홍 사과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네, 감홍사과 저는 조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문경이 사과로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어서 이 감홍사과가 어떻게 특별한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감홍은 문경에서 태어난 사과입니다. 문경은 1994년 농촌진흥청 김희천 박사의 권유로 가은 길전의 안윤석 농가가 전국 최초로 감홍 사과를 제식했는데요. 현재 감홍 재배 면적 350헥타르로 전국 최대 감홍 주산지입니다. 평균 당도 16.5브릭스로 맛과 향이 뛰어난데요. 특히 중산간 지역인 이 문경은 밤낮의 높은 일교차와 비옥한 토질, 청정 지역 환경 덕분에 감홍 사과의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소개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축제 프로그램 중 가족 친화형 체험용 부스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작년에는 상상불룩 놀이터, 사과 모자 만들기, 사과 낚시, 정말 다양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에는 또 어떤 콘텐츠들이 있을까 참 기대가 됩니다. 또 문경 사과축제에서는 체험하고 즐긴 달콤한 사과를 구매하는 부스도 운영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사과 특판 부스가 열리고요. 오프라인에서 즐기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스토어까지 운영이 되어 집으로 바로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그램이죠. 바로 폐막식입니다. 폐막식에도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등장하는데요. 10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문경 세제 야외 공연장 일대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축제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베이로 박서진, 최혜진 총 3명의 아티스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앵커님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재밌어 보이시나요?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같이 다 알찬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궁이나 총 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문경사과 양궁 그런 프로그램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예지 아나운서 단아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과격한 취미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 이제 가을이 굉장히 놀러 다니기 좋은 날씨인 만큼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게 제일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약간 문경사과 양궁 프로그램, 사과 모자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과를 중심으로 브랜드 홍보 그리고 제품 판매에 초점을 맞추는 축제인 만큼 사과의 효능도 한번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문경 사과축제라는 이름만큼 이 사과의 효능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일상 보낼 때 다이어트 하거나 아침 대신 먹거나 이렇게 사과를 이용하는 경우 참 많은데요. 사과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부 미용과 노화 예방에도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은 사과를 직접 체험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2025 문경 사과축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마지막 화면으로 배치도를 보시면요. 문경 세제도립공원 일원이 정말 넓은 공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 곳곳에서 2025 문경 사과축제 재밌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영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은 문경 사과축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찾아온 만큼 축제 참가하셔서 날씨도 즐기고 사과도 맛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각, 즐거운 추억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한 어디 갈까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 그리고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요약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장 초반부터 불기둥 세웠던 코스피는 오늘도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후 하락 전환하는 듯 했으나 다시 흐름 회복하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전거래일 대비 0.51% 상승한 3,486.19포인트대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중 최고치는 3,494포인트까지 찍으면서 정말로 코스피 3,500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 불러일으켰는데요. 수급은 혼조세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3,034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상승장을 주도한 반면 이제 개인과 기관은 팔아치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흐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어떻게 마감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흐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부터 조금씩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세 이어가는 듯 했지만 마감 직전에 상승분 다들 반납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25% 내린 872.21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수급 흐름 역시 코스피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여줬는데요. 개인과 기관은 매수를 주도한 반면 외국인은 830억 원 하락 치우면서 하락장 주도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각각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위 종목들인데요. 시총 상위 5개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하면서 빨간불 켜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1, 2위에 자리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주들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셀트리온이 급등하면서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오늘 8.93%라는 기록적인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총 상위 무거운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한 반면 눈에 띄는 종목의 흐름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유일하게 하락세 보였습니다. 1.76% 하락하고 18,000원 내린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같은 배경에 사실 특별히 짚고 넘어갈 만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다른 움직임을 보여서 오늘 이 소식을 보고 약간 마음 아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좀 남아있는 호재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무인기 엔진 독자 개발로 인해 이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중인데요. 2027년에는 무인기 초도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상증자를 완료했기 때문에 풍부하게 자금은 확보되어 있고요. 무인기 엔진 개발에 무려 7,500억 원가량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합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4.2조 원의 현금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 총 11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글로벌 톱10 방산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해외 방산 거점 확보 그리고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락세 보이긴 했지만 작년 연말 가격과 비교하면 정말 기록적인 상승세니까요. 주주분들 조금 속상하시더라도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종목들도 대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상위 종목들 역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과 펩트론 그리고 에코프로와 삼천당 제약은 각각 한 0에서 1% 정도의 상승세 보이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다만 알테오젠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거래일에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알테오젠이 이번에는 상승분 살짝 반납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4.93% 하락하며 48만 2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국내장 흐름 어땠는지 양대 지수를 통해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봤다면 이제는 각각의 종목들 살펴보면서 특징주 알아가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오늘 어떤 종목 알아오셨을까요? 네,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두드러졌던 종목, 바로 제약주였죠. 프로티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로티나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다국적 제약사와의 대규모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프로티나는 오전 전일비 25.15% 상승한 41,800원에 거래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으로 출발해 정적 VI가 발동됐고 계장가 37,850원 이후 고가 41,650원을 찍은 뒤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거래 초반 대량 수급이 유입되면서 5분봉 기준 장대 양봉이 출현했고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며 가격대 소화 구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이번 급등은 이달 들어 이어진 모멘텀과 기관과 외국인 매수 관심이 재부각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9월 4일에는 JP모건 자산운용 아시아 태평양 지부가 장내 매수로 보통주 56만 500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며 상장 한 달 만에 글로벌 IB 참여가 기술 경쟁력에 대한 신뢰로 해석이 됐습니다. 프로티나는 단백질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단백질 빅데이터 기업입니다. 독자 기술인 SPID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PPI 패스파인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2028년까지 약 12억 원 규모의 임상 검체 분석 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계약 금액은 11억 7,496만 원으로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프로티나는 2015년 카이스트가 교원 창업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단일 분자 단백질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회사의 SPID 플랫폼은 기존 방식 대비 최대 100배 높은 민감도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돼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와의 신약 개발 협력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약주들의 이런 좋은 흐름에 프로티나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티나는 한 주간 등락을 반복했지만 큰 폭의 상승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한 때 29.94%, 30%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면서 최고가인 43,400원을 찍었습니다. 종가 역시 상승분 그대로 가져오면서 43,400원, 29.94% 상승한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제약주가 흐름 주도하는 상황에서 프로티나의 흐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프로티나를 9월 초부터의 실적을 살펴보면요. 이제 4차례에 걸쳐서 장대 양봉 걸출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작년 한 연말까지로 돌아가 보면 거의 220%에 달하는 폭발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경우에도 그렇고 이렇게 특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도 투자 정보 참고하셔서 긴 안목으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로티나 흐름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제약주 이어서 설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징주 바로 화이자입니다. 아무래도 화이자라는 기업은 코로나 이슈 때문에 전 국민에게 많이 각인된 것 같은데요. 화이자가 최근에 비만 치료제 시장에도 나서면서 더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미국 바이오 기업 메세라를 인수한다는 공식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화이자의 인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메세라의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한 국내 기업이죠. D&D 파마텍의 주가도 치솟아 상한가를 기록한 바가 있었는데요. 화이자는 현지 시간 22일 기준 메세라를 최대 73억 달러, 하나로 약 10조 원에 달하는 금액에 인수하겠다는 보도를 정식으로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메세라의 주당 47.5달러의 현금을 지급해
초기 인수가는 49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다면 22.5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메세라의 주력 비만약 후보 물질인 GLP-1의 계열 주사제 맷097i와 아밀린 주사제인 맷233-i를 같이 쓰는 병용요법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으면 주당 10.5달러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엘버트 볼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화이자는 메세라의 인수를 통해 비만과 대사질환 미충족 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방향 밝혀줬습니다. 이번 인수는 화이자가 최근 2년간 추진한 M&A 가운데 정말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수는 올 4분기쯤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화이자가 이렇게 메세라 인수에 나온 배경은 자체적인 개발에는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화이자는 자체 개발 중이던 비만 치료제 임상시험에서 연이은 실패를 겪었었습니다. 올해 4월쯤에는 먹는 약으로 개발해온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 비만약이죠. 다누글리프론의 임상시험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이 같은 다시 합병 소식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 제약주는 최신 보도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하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요. 항상 관련주 투자하실 때는 뉴스 트렌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약주 알아봤고요. 다음 예지 아나운서가 준비한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가져왔는데요. 어떤 호재 소식이었는지 살펴보시죠. HD 현대일렉트릭이 미국에서 초고압 변압기를 대규모 수주하면서 북미 송정망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일 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북미 전력 인프라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력기 기준은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에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초고압 변압기를 수주하자 투심이 몰린 건데요. 이날 장중한 때 62만 4천 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전날 HD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텍사스 최대 전력회사와 약 2,778억 원 규모의 765kW 초고압 변압기 및 리액터 총 24대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창사 이래 단일 계약 기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공급 물량은 2029년에 인도됩니다. 2027년 예정된 미국 알리바마 공장 증설을 통해서 변압기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북미 현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고압 변압기는 미국 내 가장 높은 전압 사양으로 전력을 장거리로 효율적으로 송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존 제품 대비 송전 용량은 약 5배에 달하며 전력 손실과 건설 비용은 대폭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미국 내 신재생 발전 확대와 노후 설비 교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넓은 국토를 기반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수요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가 많습니다. 장거리 송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전체 전력망의 약 70%가 1960년대에 지어진 노후 설비라는 점도 교체 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산업의 성장과 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이 맞물리면서 초고압 송전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국내에서는 신서산 변전소, 당진화력, 신고리 원전 등의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해온 기업입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미국이나 인도 등지에 160대 이상을 수출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왔습니다. 특히 2027년 완공 예정인 미국 알리바마 공장 증설을 통해서 현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변압기는 고난도 기술이 요구돼서 세계적으로 생산 가능한 기업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수주는 북미 시장에서의 기술력과 신뢰를 인정받은 결과이며 향후 추가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호재 소식에 HD 현대일렉트릭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은 1.72%, 2% 가까이 상승한 59만 3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한 때 7% 정도의 상승분을 보였는데요. 62만 4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종가는 1.72% 상승한 59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HDC 현대일렉트릭의 흐름 잘 짚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와중에 오늘은 살짝 하락하면서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일렉트릭 역시 이제 지난 4월 주가와 비교를 해보면
124.57%에 해당하는 정말 기록적인 상승세라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는 길게 보고 가셔가시는 게 좋다 이런 전망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어서 한번 소개해볼 주식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23일장에 굉장히 기록적인 주인공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일제히 메모리 가격 인상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와 중국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이에 맞춰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렸고 이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업계는 메모리 훈풍 현상이 이어지면서 관련주들의 가격 상승세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2일에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주요 고객사의 4분기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을 품목에 따라 최대 3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인상률은 5에서 10%로 제시했고요. 이달 들어 각각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인상을 선언한 미국 마이크론 그리고 샌디스크에 이어 삼성전자도 이 같은 인상 흐름에 동참을 한 것인데요. SK하이닉스도 이어서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 따르고 있으니까 관련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메모리 훈풍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반도체 겨울론을 제기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메모리사 주가를 반토막 내면서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미국의 모건 스탠리는 180도 달라진 입장을 내놨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날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메모리 반도체가 호황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의견을 집어서 언급한 점이 인상 깊은데요. 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견을 시장 평균 수준에서 매력적이라고 상승시켰습니다. 또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 역시 이제 비중 유지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반도체주 관련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는 쌀쌀해지고 있지만 반도체주 업계에 대해서는 훈풍이 불어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알아볼 텐데요. 아까 이어 설명했던 제약주 또다시 등장합니다. 예지 아나운서 어떤 주식일까요? 네, 프로티나에 이어서 한미약품도 아주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근육 증가 비만약 연구 발표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한미약품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61회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신개념 비만 치료제인 HM17322를 비롯해 차세대 비만 치료 3중 작용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등 3개의 비만 신약에 대한 6건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HM17321 같은 경우에 근손실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 근육량 증가와 지방의 선택적 감소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두드러졌는데요. 이것을 동시에 구현하는 세계 최초의 비만 혁신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HM17321은 근육량 증가와 지방 선택적 감량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 내 조절 T세포 활성화를 통해서 근세포 기원인 위성세포의 분열과 분할을 촉진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기전 연구를 통해서 계열 내 최초 신약의 도전 과제인 동물과 인간 재현성 문제를 극복하면서 임상 성공 가능성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에 한미약품의 차트 한번 살펴보시죠. 한미약품 오늘 고가는 12.35% 상승한 41만 4천 원에 거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주간 꾸준히 상승폭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은 오늘 종가 4.75% 상승한 38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 장대 양봉 그리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꾸준히 상승세 이어오다가 직전에는 약간 상승분 반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치만 최고치를 찍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의 투자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인물에 대해 알아볼 시간인데 나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인물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중고거래가 이제 단순히 쓰던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을 넘어서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번개장터가 있고 이 플랫폼을 글로벌 시장과 경험형 거래로 이끄는 인물, 바로 최재화 대표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 거래가 아닌 트렌드와 문화가 결합된 경험형 플랫폼으로 번개장터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네, 최재화 대표는요, 글로벌 컨설팅과 스타트업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전략과 사용자 경험 설계에 강점을 가진 기업인입니다. 2023년 번개장터 대표로 부임하며 그는 기존 중고거래 앱을 넘어서 경험 중심, 취향 중심,
글로벌 확장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는 특히 MZ세대의 행동 패턴과 취향 소비를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단순하게 저렴하게 사는 것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와 아이템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재판매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런 분석은 플랫폼 전략뿐만 아니라 서비스 기능 개선, 오프라인 이벤트, 마케팅 전략까지도 이어진 바 있습니다. 네, 최 대표가 중점을 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모바일 중심 거래 경험입니다. 앱 안에서 상품 검색, 그리고 결제, 안전거래까지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도록 설계해서 MZ세대가 원하는 간편하면서도 직관적인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취향과 트렌드 기반 거래입니다. 한정판 스니커즈, 명품, 전자기기 등 가치 있는 상품 중심의 거래를 강화하며 단순 중고 거래가 아닌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바로 오프라인 경험 확장입니다. 플리마켓, 브랜드 콜라보, 체험형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커뮤니티 중심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 속에 MZ세대는 합리적인 소비와 동시에 취향 소비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옷을 10번 입느니 30에서 40만 원짜리 옷을 5번 입고 20만 원에 파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번개장터는 이런 흐름을 포착해 경제적인 가치와 체험, 소통을 동시에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플리마켓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용자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경험, 커뮤니티 참여, SNS 공유까지 경험하면서 번개장터를 단순한 앱 이상의 문화형 플랫폼으로 느끼게 됩니다. 최 대표는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확장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 등 K컬처 중심 국가로 진출하며 MZ세대가 선호하는 비대면, 간편하지만 직관적인 경험을 해외에서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AI 기반 추천 시스템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과 거래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하도록 기술 투자 역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번개장터는 번개페이 등 안전결제 시스템을 통해 중고거래 고질적인 문제였던 사기 위험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 대표는 별도 마케팅 없이도 상반기 번개페이 활용이 전년 대비 150% 증가한 바 있고 월 거래액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뢰 기반의 거래가 플랫폼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재화 대표는 단순 거래를 넘어서 취향과 경험을 사고 파는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겨냥한 전략은 앞으로 번개장터가 MZ세대의 필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핵심 동력이 될 겁니다. 최재화 대표의 행보는 중고거래 시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쓰고 있는 혁신입니다. 이상 오늘의 인물 소개드렸습니다. 네, 번개장터의 최재하 대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어서 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리포트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시장 흐름과 산업을 분석하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관련한 리포트를 가져왔는데요. 본 리포트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미국 HMGMA에 방문한 방문기를 바탕으로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HMGMA가 뭘까요? 현대모터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약자입니다. 현대차의 미국 공장인 건데요. 24년 10월에 완공됐으며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로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하는 공장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등 전동화 모델을 중점적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번 미국 공장의 방문기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의 스마트함을 크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 생산 시스템은 로봇이 거의 다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부품을 나르고 50대의 주차 로봇이 완성차를 이송합니다. 검사 과정도 로봇계인 스팟으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인 올 뉴 아틀라스도 연내 시범 투입될 계획입니다. 방문기인 만큼 직접 질문이 빠질 수 없겠죠. 몇 가지 질의응답을 추려왔습니다. 하이브리드 생산을 위한 준비는? 이라는 질문에는 추가적인 생산 설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로봇 등이 일부 추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30만 대 기준 알리바마 공장과 비교했을 때 대략 20% 정도의 인력이 덜 들어간다고 합니다. 스팟이라는 검사 로봇이 수행하고 있는 작업은
QR을 스캔해서 모델과 사양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대미 투자 계획 확대를 통해서 관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5%의 자동차 품목별 관세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향후 3년간 대미 투자액을 26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현지 완성차 생산 비중은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확대될 예정인데 사진과 같이 18종 이상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제네시스는 2030년까지 35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주행 기술의 선두주자인 웨이모와 협력해서 아이오닉5의 웨이모의 6세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로보택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GM과의 협업도 기대가 되는데요. 28년까지 출시를 목표로 GM과 차량 5종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양사는 공동 개발 차량의 판매량이 연간 80만 대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근황을 보겠습니다. 2013년 구글과 2017년 소프트뱅크에 인수됐다가 2021년 현대차 그룹이 8.8억 달러를 투자해 인수한 기업이죠. 그 외 정의성 회장과 현대글로비스 등이 소폭 주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봇계인 스팟 상용화를 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2020년 사족보행인 로봇계 스팟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치라는 로봇도 있습니다. 22년에는 물류 자동화 로봇인 스트레치가 상용화됐습니다. 스트레치는 창고 및 물류센터에서 상자 운반과 같은 반복적인 하역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DHL이나 갭 등에서 트레일러 하역 작업에 이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뉴 아틀라스는 실제 산업 현장 투입을 목표로 만들어진 가장 사람처럼 생긴 로봇인데요. 정교한 조작이 가능해서 손과 센서가 탑재됐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와의 협업을 위해서 현대차의 새로운 공장 라인에 뉴 아틀라스를 시범 투입할 계획이며 28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이런 행보,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대차와 관련한 미국 현대차 공장 탐방기와 관련한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리포트 브리핑까지 마쳤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투자 인사이트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고지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을 한 줄로 요약해보는 한 줄평 시간인데요.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장이지만 한 줄로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영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엔비디아와 애플의 아주 상승적인 훈풍에 3대 지수가 최고치로 마감했잖아요. 그랬듯이 아무래도 이번에는 느낌이 좋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느낌입니다. 예지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오늘 개별 종목으로는 조금 혼조세를 보였지만 3대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아주 기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제약주의 흐름이 아주 두드러지는데요. 제약주 조금만 더 높이 가죠.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두 아나운서분의 말씀을 요약해보자면 느낌이 좋다, 제약이 좋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와 반도체 그리고 제약 업종들이 기록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이러한 점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계획 세우시길 바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